이정섭 검사 천암 마약. 누나들은 알고 있었다. 이정섭 검사 천암 조아무개 씨의 마약 혐의가 불거진 가운데 조 씨의 누나들은 동생의 마약 투약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다. 이에 따라 큰 누나의 남편인 이정섭 검사 역시 처남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. 만약 몰랐다면 집안 식구들 중에 오직 이 검사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황이 된다. 현재 조 씨는 마약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검사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. 조 씨의 아내이자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는 자신이 고발했던 남편에 대한 마약 수사가 이상하게 흘러가다 결국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 이 검사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. 오마이뉴스는 조 씨의 아내 강미정 씨와 조 씨의 둘째 누나 A 씨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. 지난해 8월 21일 일요일 밤 둘째 누나 A 씨는 누군가 펜으로 액상 마약 흡입 도구를 그린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강 씨에게 전송하면서 미정아 땡땡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오빠가 그러는데 액상이 분명 더 있을 거라고 하니 이따가 원격 조정으로 차문 열어줄 수 있음 열어좀. 내가 좀 찾아볼게. 라고 말했다. 조 씨의 차에서 남아있는 마약을 찾으려는 취지로 보인다. 여기서 오빠는 A 씨의 지인이다. 이어 A 씨는 눈앞에 있는 것만 감춘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일주일은 안 해야 몸 안의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의사가 얘기했대. 너도 진짜 애들 때문에도 힘들 텐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? 라고 말했다. 이 즈음 조 씨는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마약을 투약하다가 가족들에게 발견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. 이날 오후 A 씨는 조 씨를 데리고 서울의 대형 병원에 다녀온 상황이었다. 동생과 병원 다녀온 둘째 누나. 차에 액상이 분명 더 있을 것. 최소한 일주일은 안 해야 몸 안에 성분 빠져나간대. 이보다 하루 전날인 지난해 8월 20일 토요일. A 씨는 강 씨에게 서울의 대형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면서 미정아. 언니가 부탁해서 땡땡대 병원에 땡땡땡이라고 신고 안 하고 직접 진료해 주신다고 했다니 전화해서 우선 예약해보래. 부인이 예약해야 된다고. 라고 말했다. 홈페이지에 적힌 이 교수의 진료 과목에는 약물의 존이 포함되어 있다. 이에 강 씨는 일단 찾고 제발 맑은 정신으로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말했고 A 씨 역시 그러게 말이다.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은 제대로 해야 될 텐데. 라고 답했다. 이 대화가 오갈 때는 아직 조 씨가 발견되기 전으로 보인다. 이후 곧 조 씨가 발견됐고 다음 날 A 씨가 조 씨를 병원에 데려갔다. 그 후 며칠이 지난 지난해 8월 29일 A 씨는 미정아 별일 없어? 땡땡 집에 잘 있는지. 또 이상한 행동은 안 하는지. 그냥 걱정돼요. 라고 물어왔다. 강 씨는 집에 온 날부터 쭉 하루에도 몇 차례씩 취해 있어요. 어제는 액상 담배 카트리지 같은 흡연기구도 찾아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. 다음 날인 8월 30일 A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어긋난 걸까? 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강 씨에게 보냈다. 내가 하는 말 서운하게 듣지 말고 라고 말한 A 씨는 지금은 우리가 정상이 아닌 땡땡 조금만 더 봐줄 수 없을까? 라고 힘들어하는 강 씨를 설득했다. 언니가 부탁해 신고 안 하고 직접 진료해 주신다고. 달이 바뀌어 지난해 9월 12일 낮에는 강 씨가 먼저 A 씨에게 톡을 보냈다. 강 씨는 남편 조 씨가 친구들과 톡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남편의 핸드폰 화면들을 전송한 후에 땡땡 오빠랑은 계속 만나서 같이 약을 했던 것 같아요. 거기 나오는 잘 먹어가 약을 잘하라는 얘기고요. 대마를 자기들끼리는 고기라고 불러요. 이에 A 씨는 그럼 내가 만났을 때 어쩜 그렇게 연기한 거니? 라고 답했다.
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조 씨의 큰 누나이자 이정섭 검사의 아내인 B 씨가 언급된다. 강 씨는 언니,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술 조금 마셔도 말이 어눌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나. 혼자 생각만 했어요. 그래서 땡땡 언니는 상식이 풍부하다고, 고모부보다 낫다고 과하게 칭찬할 때 그 자격지심을 숨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숨겨주려고 자꾸 술을 주는 거라고. 라고 말했다. 이에 A 씨는 땡땡 언니가 설마 땡땡의 그런 부분 숨겨주려고 술을 줬을까? 전부터 그런 걸 알았다면 누나인데 어떻게든 못하게 했겠지. 이번에도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병원 먼저 알아보고 강제 입원시키자 했었는데 라고 답했다. 강 씨는 약하는 것을 숨겨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볼 것 같은 그 모습을 그냥 술 먹고 재워서 일단락시키자, 이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. 제가 라고 말했다. 이 대화 내용은 당사자인 강 씨와 A 씨 두 사람뿐 아니라 큰 누나인 B 씨도 최소한 지난해 8에서 9월 당시에는 동생의 마약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. 또한 A 씨의 B 씨가 병원 알아보고 강제 입원시키자 했었는데 발언으로 볼 때 앞에서 언급한 8월 20일자 화에서 언니가 부탁해서 땡땡대 병원에 땡땡땡이라고 신고 안 하고 직접 진료해 주신다고 했다니 발언에 언니 역시 A 씨의 언니인 B 씨임을 알 수 있다. 두 누나뿐 아니라 아버지도 조 씨 마약 인지 가능성, 누나들뿐 아니라 아버지도 조 씨의 마약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도 있다. 지난해 8월 18일 오후 강 씨는 용인 아버님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아버님, 딸을 학원 데려다 주고 와 보니 또 휘청거리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. 알몸으로 누워 있어요. 라 말했다. 이에 시아버지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지금 상황? 이라고 되물었다. 또한 그해 9월 12일 강 씨는 A 씨에게 저희 집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. 저도 강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하니 애들이랑 살고 있는 건데요. 이걸 이 사람이 수습할 수 있을까요? 아버님 말씀처럼 저희 집에서는 같이 지내는 것이 힘들 것 같고요. 용인에서 지내면서 약을 끊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강 씨는 100번 1000번 이 생활을 끝내고 이 사람과도 인연을 끊고 싶어요. 라면서도 애들 두고 나갈 수가 없네요. 제 삶이 지옥이고 미래가 뻔해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. 라고 토로했다. 이후 남편 조 씨의 폭행으로 인해 강 씨의 친정어머니가 112에 신고한 시기는 그해 12월 13일이다. 해가 바뀌어 올해 2월 7일 강 씨는 남편 조 씨를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.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증거로 제출한 조 씨의 휴대폰과 머리카락, 대마흡입용, 액상 카트리지 등을 임의성 등을 이유로 배제했고 석 달이 지나서야 조 씨로부터 머리카락과 소변 등을 제출받아 검사했으며 결국 지난 6월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했다. 이후 강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배경에 처가집과 잦은 민원을 주고받던 이정섭 검사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. 두 누나 A 씨와 B 씨, 이정섭 검사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아 조 씨의 둘째 누나 A 씨는 오마이뉴스가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히자 바로 끊었다. 큰 누나 B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. 두 사람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확인되는 동생의 마약 투약 인지에 대해 문자로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. 조 씨의 매형인 이 검사 역시 처남의 마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계속된 전화와 문자에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. 이 검사는 지난달 말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처남이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는 것이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.